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에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정한 종, 마지막 외침입니다. 치유신학 안내합니다. 한 달에 세 번째 주일인데 2월달은 23일에서 24일 넷째 주간에 하겠습니다. 월, 화 이틀입니다. 이번에는 암 정복 수소 건강 혁명 이미 발간했는데 다시 개정판을 새로 냅니다. 암이 정복되는가? 수소의학에 수천 편의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 중에서 아주 좋은 논문들을 암이 어떻게 수소의학이 정복되는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가, 그쪽으로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전국교회 수소의학 건강학교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수소의학 건강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1세기 세매 장막 매주 목요일입니다. 신년도 특집 세 가지 태풍으로 시작된 한국 중심 21세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는 7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책 한 권, 저 개인적으로는 대작의 꿈을 꾸고 금년도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한국사를 성경으로 입증하는 대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항상 40년 동안 한국사를 연구할 때 두 가지 구절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 찬양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야벳은 창대케 서구다. 서구시나 2000년이다. 야벳이 셈의 장막, 야벳 이후의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이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한국 중심 마지막 시대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에벨이 두 아들 낳았다. 이 셈의 축복은 에벨로 이어진다.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11장에서 입증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에 욕단의 13아들이 동쪽 산 스바 쪽으로 왔다. 아시아 전체예요. 그 동쪽 산은 파미르 고원 천산 쪽이에요. 스바는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남아에서 바이칼 호수에서 자리를 트다가 남쪽으로 이동해서 만주 지역을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던 우리 상고사 성경과 이렇게 확신을 갖고 5가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가 묻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1년이든 2년이든 집중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여드리고 입증하겠습니다.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이제 1장이 이거는 10가지 문명입니다. 셈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문명이 10가지 문명이고 지금 세 번째 환단고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부도지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환단고기로 창세기 9장 26절부터 11장까지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엄청난 연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의문을 다 풀겠습니다. 셈의 장막, 그 다음에 스발족 욕단의 이동, 11시 품꾼, 여기는 신약이죠. 그 다음에 해 뜨는 곳에 인친다. 5가지를
융합해서 다 책 한 권씩인데 이걸 전체를 통합해서 그 다음에 가장 쇼킹한 요하 문명이 세계 출발 문명이라 전 세계 문명들을 다 연결시킵니다. 대작의 꿈을 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많이 참석해주고 유튜브로는 한국 상고사 힌돌 한국 상고사를 치시면은 과거에 했던 강의들과 새로운 강의가 연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1만 년 역사와 환단고기. 저는 환단고기 참 이 책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은 끔찍합니다. 지금 논쟁이 강단사와 제야사가 논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왜 연구하지 않느냐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저는 강단사가들의 참 수고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야사가들의 고집스러운 우리 상고사 복원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저는 성경사관으로 세 가지를 합쳐서 반드시 통합을 시키고 싶다. 그런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개연수가 1911년도에 5권의 책을 합본을 했습니다. 첫째, 삼성기상 안암로의 신라시대 10대 고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 하, 그 다음에 북부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군세기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북부여기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태백일사입니다. 이 5권을 통해서 환인, 황국 7대가 드러났습니다. 3301년이. 이 5권이 아니면은 완전히 신화로 묻혀버릴 뻔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환웅 배달구 18대 1565년이 자세히 환단고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시대, 이것도 다 신화라고 하잖아. 당군까지도요. 47대 2096년이 여기에서 자세히 47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고 중요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당군시대 지나서 기자조선, 그 다음에 이만조선이라는 가짜, 저는 가짜로 보니까요, 가짜 역사를 바로잡는 북부여기에서 북부여 해모스가 당군조선 47대에 이어서 그 역사가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북부여기 우리나라 정통 제야사가들이 주장하는 역사를 복원시킵니다. 환단고기에서. 그리고 북부여기가 이제 무너지고 고구려로 이어지고 고구려가 발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정통 환단고기에서 제시하고 제야사가들이 지지하고, 강단사가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기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사 편수에 발간한 35권의 책을 근거로 해서 환웅 당군시대는 신화로 여겨버린다. 삼국사기는 기록도 안 해버릴 거예요. 터무니없는 우리나라 역사를 변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역사가 참 일본의 식민사관이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중국사관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식민사관, 일본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역사를 보았는가. 자, 첫째, 당군조선은 신화라고 그래요.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거를 어디서 잡느냐. 삼국유사 중일연이 쓴 고려시대 삼국유사가, 중일연은 중이에요.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서 삼국유사를 썼거든요. 환인, 황국 3000년 역사를, 환웅 배달구 1500년 역사를, 당군 조선 2000년 역사를, 이 역사를 세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요. 삼국유사에 환인, 환웅, 당군을 세 사람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요.
그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에 근거한 조선사 편수에서 당군을 신하로 여기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랬잖아요. 당군 조선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제는 유적이 나오니까 전부 바뀌었습니다. 당군이 나를 건국했다로 이제는 신하로 정부가 보지 않거든요. 바뀌었는데, 자, 조선사 편수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이만희신 유가 동경대학교 역사 교수인데, 이분이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의 책임자로 역사 변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조교 비슷하게 이병도 박사가 두 분이 35권의 신석호 씨도 여기에 또 들어가지만은, 자, 여기서 이병도 박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들어가면서 이병도 박사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한국의 사학계 이제 최고의 그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병도 박사는 지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기 전에 당군 신화는 잘못됐다. 책도 나왔어요. 기자 회견도 하고. 그런데 역사가 당군 신화를 바로 잡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후학들이 아직도 이병도 그 이전의 설을 가지고 상고산을 정말 말살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일본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35권 책 좀 보세요. 원본부터 발간된 책이 있는데 이것이 원본입니다. 조선사 1 이렇게 쫙 있죠. 이것을 새로 풀이해서 발간한 것이 이제 35권 보세요. 1만 5천 페이지라고. 다음에 이것이 지금 나돌고 있죠. 근데 한국 강단 사가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가 한국 역사에 2만 4천 쪽이라고 그랬죠. 이제 풀이한 책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책은 일본이 식민사관, 식민의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 역사 밑에다가 한국 역사를 두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역사예요. 아예 그 이쪽은 없애버렸어요. 삼국유사는 중일이련이가 세 사람으로 둔갑시켰고 삼국사기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권에 의해서 근거다 해서 여기서 한국 삼국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 만주지방 일대 그 요하 문명 지대를 다 무너뜨리고 한반도 지역으로 축소시키고 참 눈물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특별히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한사군이에요. 중국 주장과 같습니다. 한사군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중화사관도 이 지도를 보여줬죠. 일본이 주장한 게 뭐냐면요. 당군 중국과 똑같아요. 당군 조선이 멸망하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있었다. 제가 기자조선은 우리나라 통치가 아니라 중국 땅에 강진군 같은 군 하나를 통치했던 기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만조선은 우리나라 당군 조선이 진번, 진조선, 그 다음에 번, 현, 이 진번 이쪽이 당군 왕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막조선이나 번조선이나 막조선은 부당군이에요. 부당군
번조선에 당군 조선이 세 군데 원 당군 왕이 있고 부당군이 이 번조선의 준왕 때 거기만 무너뜨린 거예요. 이만희 80여 년 통치했는데 당군 조선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주장을 이 35원 책에다가 정설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만주 지역에 이 한사군이 있었던 것을 이 35권에다가 평양 근처에 한사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밑으로 우리나라 아주 쪽박 찬 우리나라로 35권에다가 변개를 시켰다. 너무도 억울하고 그 다음에 임나 본부설이 두었어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쪽에다 임나 본부를 세워놓고 통치를 했다. 임나 본부설은 근거도 없어요. 그건 다음에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터무니없는 일본이 지배를 해가지고 낙후된 조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낙후설을 주장하고 또 모든 한국의 세력은 한반도 내에다 그냥 감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주장한 엄청난 변개예요. 상고사를 없애버렸어요. 한사군, 포인트가 한사군이거든요. 한사군 이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상고사 그 역사 문제 국회에서 조직을 해서 우리가 한국 동북 역사 재단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 고교 교과서에도 사세마 한반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임나 본부설 여기다가 일본이 여기에다가 통치하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같은 거 그런 격이겠죠. 임나 본부를 두고 한국을 통치했다. 이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웃어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일본 내 학자들도 반대를 합니다. 양식 있는 학자들은 이거 끝까지 주장하거든요. 참 터무니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환단고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보았죠. 우리 신학자들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면 또 안 되죠. 성경을 빙자해 거짓을 주장한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부도지하고 환단고기를 정말 자세히 봤고 부도지는 내가 책을 여기다 50페이지를 제가 세계 최초로 부도지를 성경과 연결시키는 누구도 그런 일을 안 하니까요. 제가 이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너무너무 환단고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환단고기를 딱 보면서요. 충격을 받는 것은 성경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신화로 보잖아요. 외부에서는 그것은 역사로 안 보잖아요. 그것은 아브람 때로만 역사로 보잖아요. 우리는 글자 하나까지도 진리로 보고 역사로 보고 하는데 입증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장만 하지 축자 영감설이다. 하나님께서 이건 성령이 영감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믿는다. 그게 좋죠. 그런데 지금이 다 밝혀진 시대, 통합시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 아닌 것은 배타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세계, 신적인 세계 또는 신비한 세계가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그것이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은 과학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저는 50권을 통해서 전부 3일째 과학시나 50권을 통해서 정립이 다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역사와 과학이에요. 에드워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에드워드는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제가 에드워드에 그래서 서양사를 정립했잖아요. 동양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집중적으로 영국에서 진설하는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그 보면은 너무도 가벼워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이미 환단고기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없었다면은 식민사관, 중화사관에 우리는 완전히 정말 또랑물 신세 될 뻔했습니다. 큰 세계 최초의 국가, 아시아 전체, 삼성기 하에 있는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라. 이것도 상징적인 걸로 봐요. 아시아 전체, 아시아를 지배했던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의 실체를 일본이 없앴습니다. 그래야 일본의 역사를 끼어서 한국을 지배하는데 불편하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일본이요. 임나 보면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만히가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의 그 책들을, 소장품 책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10만 권을 불태웠습니다. 놀랍도록 이 기록을 보면요, 정말 방대한 이 조선사 35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 모은 책이 가지고 소장하면은 형사처벌 됐거든요. 무서워서 발견만 되면은 형사처벌 됐습니다. 그때 모인 책이 10만 권이고 자기들 35권에 필요한 책이 있다면은 분리시키고 나머지는 소각 불태웠어요. 제가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소각을 했는가 참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먼저 그 우리나라 사설을 불태워버린 소각한 것을 이야기가 일본이 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제가 무너졌잖아요. 666년에 나당 연합군에서. 그때 사비성이 도서관이 엄청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상고사에 대한. 그것을 불태웠는데 제가 본 이 자료에 아마 한 달 동안 불을 태웠다. 우리 상고사 자료가 백제가 보관했던 것을 그때 소각돼 버렸습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될 때 668년도에 고구려가 몰락됐잖아요. 이때 애석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은 유기 백권과 그 다음에 신집 5권 이것이 상고사를 잘 그 기록된 우리나라 보물이랍니다. 이런 것이 다 불태워버렸고 그때 중국이 이북을 북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관련자들을 전부 끌고 가서 전승에 내려오는 그까지도 맥이 끊어지게 해버렸다. 여러분들 셈이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내려왔다. 환인 한국 시대는 구전이었다. 구전을 의심하는데 우리나라 창 한 사람 보세요. 창.
3시간, 4시간 동안 외워서 창을 하잖아요. 그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구전이 그렇게 전해졌고, 구전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전으로 셈의 모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환인에게 이어졌다고 봐요. 셈족이. 그래서 거기서 구전을 전해다가 환웅 때 녹도 문자로 그 구전을 기록한 건 천부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의 상징 민족이잖아요.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81자. 이 상징이 81자가 어마어마한 수천 권의, 심지어는 수만 권의 책으로 철학, 종교 모든 책으로 발전돼서 나오잖아요. 상고사가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매도됐습니다. 당나라가 서적 약탈 이것에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상고사가 불리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상고사를 기록한 사람들, 해석한 사람들, 관리한 사람들을 철저히 끌고 갔다고 그래요. 당나라가 고글에서. 그래서 당나라에서 살게 했고, 거기서 수명이 끊어져 버려서 연계성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참, 중국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하지방, 만주. 요하지방이 우리의 심장이에요. 거기에 모든 근거를 없애요. 홍산 문명과 이제 황하 문명 두 개 좀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한데, 예. 너무너무 놀라운 홍산 문명과 황하 문명. 이게 말고요. 그 지도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 지도.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요하 문명을 세계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자료를 없애내고 이쪽 황하 문명에다가 중국 문명으로 정통성을 흡수시키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중국과 일본의 짝꿍이 맞아요. 중국은 자기의 역사성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변개했고, 일본은 식민사관에서 한국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보다 한국 상고서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 놀라운 것은 요하 문명과 홍산 문명이라든가 고전 문명이 유물이 나오면서 황하 문명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중국 서토로 이동한, 예. 여기가 다름으로써, 여기 보세요. 여기는 9,000년 전부터 요하 문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황하 문명이 이렇게 나와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다 감춰요. 여기는 개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에. 이쪽만 발전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여기를 다 삽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참 이걸 자세히 좀 시간이 없어. 이 특히 옥문화 있잖아요. 옥귀고리, 옥기 문명. 중국은 없잖아요. 옥은 창세기 2장에 그 내 강물에 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발전된 민족이란 걸 보여주거든요. 일본이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없었냐면은 1910년부터 우리 한국 전역의 책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통치 이념으로 최고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원서적이라 해서 다 10만 권을 모았고, 특히 당군 역사, 동명왕실기, 을지문도 전, 이순신 전 등 모든 것을 가택을 수색을 했다고 그랬어요. 가택을. 그래가지고 발견되면은 형사처벌했습니다. 많은 벌금을 주고. 그랬더니 전국이 싹, 그때 그냥 1910년이니까 우리나라 그 소장했던 책들이 다 소각되어 버렸다.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식민사관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중화사관이나 식민사관은 일본의 식민사관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을 신화로 여깁니다. 단군, 이게 환단 고기가 없었다면은 정말 암담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부도지가 없었다면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셈, 함, 가인과 가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셋, 아벨, 이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부도지에. 노아 홍수 때. 이 이야기, 세계의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는 성경 노아 홍수 신화가 세계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환인, 황국, 그 요한 문명의 신화가 다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현실들이에요. 환단 고기는, 부도지는 중화사관, 식민사관을 막는데 목적이 있지만은 역사가 더 큰 목적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부도지와 환단고기가 없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역사가 너무도 누락됐기 때문에 족보가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도지가 창세기 1장부터 9장 25절까지를 정확히 입증하고 제가 눈물로 썼습니다. 2장부터는 환인 황국부터 썼습니다. 3장은 환웅 배달구, 4장은 단군 조선, 그 다음에 5장은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정통 환단국의 맥을 성경적으로 성경과 연관시켜서 제가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물론 관심이 있고 능력은 없지만은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국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입증된다면은 성경의 위대함, 창세기 1장부터 11을 거는 자유주의자들, 불신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구원, 이 문제를 양자역학에서 입증해야 돼요. 지금 금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고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목요일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징조, 재림, 계시록의 그 난해한 양자역학적 기록 방법, 삼일체, 이것이 보여주고 입증된다면은 과학으로, 초림으로, 과학으로. 그러니까 환난고기는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와 자연 과학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가슴이 뛰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된 존재 의식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우리나라 강단 사가들이라든가 제야 사가들이라든가 정통 사가들의 견해를 좀 밝히고 마지막 환단고기는 설명을 마치도록 한 8번째, 9번째 했네요. 그 다음 부도지로 5번 이상, 창세기 1장부터 9장 25절까지 입증이 된다. 부도지가 입증한다. 부도지가 어떤 책이냐? 부도지는 왜 문제를 삼느냐? 찬반, 양론,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한국 상고사에만 나타납니다. 성경의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지명까지, 내용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믿게 해줬고, 이제는 또 과학을 통해서, 상고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이름만 부르다가 죽겠습니다. 삼일체만 연구하다가 죽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